경기도 부천. 도시만 복한 왕복 8차선대로 한가운데 지하철 공사 현장이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엔 횡단보도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차량들은 공사장 위 도로를 질주한다. 폭파 공법은 힘든 것. 과연 도심의 지하철 터널은 어떻게 뚫는 것일까? 오전 7시. 지하 막장으로 작업자들이 하나둘 향한다. 출입구에서 다들 뭔가를 누른다. 취재진이 들어서야 하자. 아니 작가님 왜 그냥 내려가십니까? 네? 아니 지하에 내려갈 때 출입구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 출입구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 직원들은 지금 명찰이 다 있는데 혹시나 PD님들이나 외부 손님들은 명함 같은 걸 좀 꽂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을 버튼을 누르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막장에 들어갈 때는 누구든 예외 없이 출입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지상부터 지하 막장까지 철제 구조물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다. 공사 현장 위 집안을 안전하게 바치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막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안전관리팀이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매일 아침 지하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에는 파손될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를 일으킬 각종 생활 배관들이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도시가스관. 미량이라도 누출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m마다 가스 누출 경보기가 설치돼 있지만 그 사이 구간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포탑을 이동식으로 갖고 가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가스가 안 나오는 이 제로 상태에 우리가 나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스가 탐지가 되게 되면 이게 알람이 빨간색으로 울리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바로 담배꽁초다. 지상의 복강판 구멍을 통해 채 불이 꺼지지도 않은 담배꽁초가 떨어지기도 한다. 지금 옆에 있는 도시가스관 등 어떤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라이프라인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이 어떤 화재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손상이 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시민들도 위에서 쓰레기라든지 특히 담배꽁초 등은 절대로 지하로 어떻게 투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여 분의 안전점검이 끝나고야 터널 작업이 시작된다. 공사 현장은 지하 30m.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계단과 통로를 대여섯 개나 내려가야 한다. 공사 현장에 들어서자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기차다.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들을 옮기는 듯 쉴 새 없이 기차 2대가 오고 간다. 지하 30m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다. 기차가 지나가자 그 뒤로 지하철 터널이 모습을 드러낸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터널 앞 벽면을 막고선 거대한 장비가 보인다. 바로 쉴드, 새로운 지하철 터널 공사 장비다. 장비의 무게는 450톤, 가격만 7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최첨단 터널 공사 장비다. 원통형의 쉴드가 지하의 흙을 강하게 파내면서 터널을 만드는 새로운 공법이다. 화약을 쓸 필요가 없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최근 도심 지하철 터널 공사에 많이 쓰이고 있다. 쉴드 운전실. 터널을 뚫는 동안 집안의 상태가 곧바로 측정된다. 입사 때부터 이 첨단 장비에 관심이 있었던 이호명 대리. 외국의 터널 공사 현장에 여러 차례 직접 참가해 쉴드 공부를 하고 온 전문가다. 쉴드라는 원통형 기계를 넣어서 기계적인 굴착을 시행을 하고 후방에서 그 집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7조각의 세그먼트를 조립하면서 반복적으로 터널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땅속에 두더지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기계가 들어가기 위한 입구를 뚫는다.
그 다음에 쉴드 장비를 투입한 후 지하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터널을 뚫는 작업이 시작된다. 흙을 파내는 속도는 분당 15cm, 하루 터널 굴진거리는 4.5m 정도다. 쉴드 장비 하나로 지하철 터널을 만드는 전 과정이 가능하다. 쉴드 본체 앞면엔 수십 개의 날카로운 커트헤드와 비트가 있는데 땅속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흙을 강하게 갈아 파내는 역할을 해준다. 쉴드를 전진시키는 것은 바로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26개의 추진잭이다. 한 개당 200톤, 총 5,200톤의 힘으로 쉴드를 전진시켜 터널을 뚫는다. 커트헤드와 비트로 파내진 흙은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로 곧바로 보내지는데 진흙덩어리 형태다. 쉴드 공법은 단단한 안반보다는 부드러운 풍화암, 풍화토 등의 지층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배출된 토사의 상태는 전문가가 일일이 확인하게 된다. 흙의 상태가 끈적끈적함이 강한 점성이 높은 흙일 경우에는 부착된 토사가 엉겨 붙는 현상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뒤에서 미는 힘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점성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량을 시켜가지고 부착하기에 좋은 흙 또는 배토하기에 좋은 흙 상태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흙의 상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출된 토사는 버켓이라는 거대한 통에 담겨 기차로 지하 통로 입구까지 이동된다. 그 뒤 지상에서 30m 막장 아래로 철제 줄이 내려온다. 크레인에 토사 버켓을 매달아 그대로 지상까지 옮기는 것이다. 흙을 파내 1.5m 정도 굴착이 진행되면 세그먼트라는 대형 조각들이 운반돼 온다. 세그먼트는 특수 시멘트로 만들어져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보다 2~3배가량 더 강하다. 세그먼트가 도착하면서 이때부터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쉴드 장비로 들어올려진 세그먼트를 굴착이 완료된 벽면으로 이동시킨다. 총 7조각의 세그먼트 조각은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벽면에 부착할 때 기계를 작동해 정확히 제 위치에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그먼트의 파란 지수제는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어오면 부풀어 방수제 역할을 하게 된다. 작업자들이 일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위치를 조정한다. 세그먼트가 자리를 잡고 20여 개의 볼트를 끼우고 조여주면 7개의 세그먼트 조각들이 둥근 링 형태로 지하철 터널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세그먼트 벽면은 지하철 터널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7개의 세그먼트 조각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땅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게 안쪽에서 세그멘트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쉴드 터널은 7개의 세그먼트 조각이 둥근 링 모양으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진다. 완성된 쉴드 터널의 모습이다. 하얀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터널은 급사 영화 속 우주정거장을 연상시킨다. 할파의 위험성, 소음 등이 없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터널 공사에 쉴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쉴드 공법은 우리 도심지에서 그리고 큰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 연약한 집안에 토사 및 그 풍화토 그런 집안에 저희가 채택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 경제성이나 그 기술적으로 다 검토해서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현장 사무소.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다. 분위기가 사뭇 심각하다. 저희 1차 관리치 40mm까지는 아직 6mm의 그 침하량이 있는데 추워버리면 이 땅이 좀 멀어버릴 수가 있고 그런 현상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뭔가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현재 공사 중인 터널의 도면을 보는 작업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쉴드 전문가인 이후명 대리도 마찬가지다. 집안 조사 때부터 걱정이 됐던 무지개 고가 때문이다. 그 아래 매설돼 있는 구조물과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쉴드가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지개 고가라는 고가차도가 있거든요. 그 고가차로들을 시공을 하면서 기존에 그 강간 파일로 해가지고 기초 파일이 지중해 지금 묻혀 있는데 그 기초 파일에서부터 저희가 46cm 기계가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무지개 고가. 쉴드 본체와 고가도로 아래 구조물 간의 거리는 불과 46cm. 과연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그 시각 측량팀은 급하게 도로로 나선다. 차량에 대한 안전을 봐야 되니까 수락으로 가야 되거든요. 차량 통제. 서둘러 계측을 준비하지만 차 보내고. 마음이 급해서일까? 나와야지 내가 찍지. 한시가 급한 상황. 차량들이 질주하는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건너 겨우 측량 위치를 잡는다. 왕복 8차선 도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늘 쉽지 않다. 상황이 급한 오늘은 더욱 그렇다. 도로부 측량을 하다 보면은 차들이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도로 위에 가운데 차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함척을 내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도심 지하철 공사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량을 통제하고 쉴드가 고가를 통과할 때의 집안 치마나 균열 정도를 측량하기 시작한다. 터널 불착으로 인해서 인근 집안의 땅이 가라앉는 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그 인근 주변의 그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각 이호명 대리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커트헤드와 비트의 방향을 조정하고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불과 46cm 떨어진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쉴드가 무사히 통과하고 있다. 가장 염려됐던 집안 침하. 다행히 기준치 내에서 무사히 무지개 고가도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이천. 이곳에 쉴드 터널 공법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세그먼트 공장이 있다. 완성된 세그먼트들이 건조를 위해 야외에 쌓여 있다. 날리기도 좀 틀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세그먼트 제작업체를 직접 방문해 규격과 강도 등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세그먼트는 여러 단계의 정밀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세그먼트는 조강 시멘트라 불리는 특수 시멘트로 만들어진다. 가장 큰 특징은 강도.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2~3배가량 강하다. 입자가 고와 빨리 굳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타설이 끝나고 나면 양생 과정이 이어진다. 콘크리트에 적당한 수분과 열을 주어 굳히는 과정이다. 지금 양생 중인 세그먼트입니다.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곳, 바로 증기 양생실이다. 고온의 수증기가 콘크리트를 빨리 굳게 해 충격이나 추위에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안에 온도가 약 한 5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생산된 것을 이 안에서 좀 열을 가해서 빨리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증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쉴드 터널에 사용되는 세그먼트는 보통 8시간 이상 증기 양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생을 마친 세그먼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 타설과 양생 과정에서 이물질이 붙지는 않았는지 점검한다. 규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된 세그먼트 벽면을 일일이 닦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 후 또 한 번 양생 과정을 거치는데 시멘트는 물에서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수중 양생을 통해 강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다. 형태들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뭐 동절 세그먼트의 품질 검사는 까다롭다. 크기의 경우 오차는 1mm. 1499.6. 여기가 지금 15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양호하네요. 이 길이에 지금 우리 오차가 제작 오차가 1mm 플러스 1mm로 돼 있죠. 예,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세그먼트는 무엇보다 강도가 중요하다. 완성된 세그먼트에 임의로 25개의 타격 지점을 정해 비파괴 타격 실험을 실시한다. 5개의 타격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세그먼트의 강도는 48메가파스칼 이상, 일반 콘크리트보다 두세 배 이상 높아야 한다. 앞으로 만들어질 세그먼트도 미리 강도 실험을 거친다. 한 번, 두세 번 걸러야 되니까. 예. 양생한 세그먼트용 콘크리트에 압력을 가해 어느 정도까지 견디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강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쉴드 공법에서 세그먼트는 지하철 터널의 벽면이 된다. 적어도 100년 이상 가는 지하철이 되려면 그만큼 강도가 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굴착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최후에 보여주는 면은 그 세그먼트 내부의 표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한 100년 이상을 갈 수 있도록 그 품질을 확보하는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가장 이 세그먼트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녁 8시 현장 사무소. 직원들이 좀 늦은 식사를 하고 있다. 작업량이 많은 날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다.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 소뚜껑까지 준비된 제대로 된 삼겹살이다. 공사 현장에서의 긴장해 있던 표정과는 달리 식사를 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 결혼을 앞둔 정성욱 주임에게 자연스레 질문이 집중된다. 결혼 준비는? 다 했어? 잘 돼가네. 잘 돼가? 네. 뭐 준비했나? 가구하고 다 샀냐? 가구는 아직 안 샀고요. 집 지금 알아보고. 먼저 계약을 해야지 가구하고 살 거 아니야. 함께 고생을 하다 보니 때론 가족보다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현장의 동료들이다. 밤 9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현장 사무소는 텅 비어 있다. 배동희 과장은 홀로 회사 숙소로 향한다. 집이 대구인 배동희 과장은 벌써 2년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빨래 같은 거는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직접 합니다. 직접 하기에 뭐 힘들지 않으세요? 세탁기가 있어서요. 세탁기 안에 넣고 돌리는데 가끔 주요한 옷들, 외출복들이나 좀 고가의 옷은 직접 손빨래를 합니다. 원래 댁에 계실 때도 이렇게 좀 빨래를 직접 하셨었나요? 아니죠. 실제 의무가 뭐 직장생활 핑계로 가정에서는 빨래를 하고 하는 기회는 사실 거의 없고요. 가족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까 뭐 빨래라든지 방 청소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남자로서는. 혼자 지내야 하는 숙소 생활. 붓글씨는 이곳에서 만든 취미 중 하나다. 아내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요즘처럼 일이 많을 때는 2, 3주에 한 번 겨우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도 두 아들에게도 미안할 때가 많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최근에 대부분 행사는 부모와 함께하는 행사가 많은데 항상 참가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아빠가 늘 바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할 때. 정성욱 주임도 마찬가지다. 연애하는 3년 내내 주말에만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한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중에 정신없이 지나고 주말에 같이 만나는데 여자친구는 아마 처음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가면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해해주고 하니까 지금은 뭐 괜찮은 거죠. 나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더 애틋하고 그게 더 싸우지 않고 지내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늦은 밤 정성욱 주임이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나 주중에 나랑 같이 안 다녀도 괜찮지? 혼자 다녀도? 혼자 다니고 내가 주말에 열심히 같이 다녀줄게. 다음 날 아침 7시 쉴드 터널 공사 현장과 1km 정도 떨어진 755 정거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작업자들이 지하 막장으로 향한다. 쉴드 터널 공사 현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철조 구조물 아래의 좁은 공간. 쉴드 터널 현장에선 볼 수 없던 대형 포크레인이 분주하게 오간다. 704 공구의 연장 길이는 2015m. 2개의 지하철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바로 이곳이 그중 하나다. 이곳이 향후에 올 7월 20일 정도가 되겠는데 7월 20일 쪽에 저 시점에서부터 굴착하기 시작한 그 쉴드 머신이 지금 도달하는 도달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정거장이자 쉴드의 최종 도착 지점이 되는 곳이다. 이곳에 도착하는 것은 7월. 채 넉 달도 남지 않았다. 정거장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배동희 과장의 마음이 급하다. 아니 18m? 17m. 그러면은 지금 6단 찍어된 건 언제부터 설치할까요? 지금 6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6단 준비하고 있는데요. 찍어된 건 지금 16m. 쉴드 터널의 굴진 거리는 하루 4.5m로 정해져 있다. 일정을 맞추기도 빠듯한 상황. 그런데 집안 계측 당시부터 정거장 위치에 매설된 지하 구조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쉴드 도달부이자 지하철 정거장을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배동희 과장도 직원들도 표정이 좋지 않다. 지금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CIP 배면에 공동구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 도면 위치보다 저희 작업장 쪽으로 약 70cm 정도로 그 척벽 바위를 일격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갱문 쪽에 설치해야 될 갱문 그 도면에 있는 치수만큼 갱문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4년 말 공사를 시작한 704 공구. 그동안 지하 막장은 늘 예상치 못한 현장 변수들로 인해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잘 해결해 왔다. 그래서일까 배동희 과장은 이번 정거장 문제에도 자신감을 보인다. 이 부분의 공정을 저희들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기 건너편 쪽에 쉴더가 먼저 여기에 도착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이쪽에서 먼저 굴착해서 내려가면서 쉴더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서로 양 업체 간에 저희들 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누가 이길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2008년 3월 지하철 704 공구는 상행선을 무사히 완성하고 지금은 하행선을 뚫고 있다. 처음에는 낯선 쉴드 터널 공법 때문에 걱정도 우려도 많았지만 지금은 지하철 개통의 그날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 이게 반복 공사다 보니까 하루하루 매일 터널 안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걸 보게 되는데 처음에 이럴 때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 문득 그 터널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걷는 양이 많을 때 내가 조금씩 그 일이 진척이 되고 점점 터널이 길어지는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해진 그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도달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기계가 완성이 돼서 나왔을 때 그때 가장 그 뿌듯함을 느낍니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30m의 막장. 극한의 작업 환경을 견디며 상기업종이라 기피하는 그곳에서
지하철 터널을 뚫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터널을 뚫기 위해 악전국투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극한 직업의 승부사들이다.